자, 이제 얘네들 가지고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직접배우법을 보면, 직접배우법은 그냥 얘네들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영역 수소관계를 고려를 전혀 안 하니까. 그러면 지금 동력 부분이 34만 4천 원이 발생했는데 이걸 동력 부분이 5대 3였었죠. 그러면 이 비율로 그냥 안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34만 4천 원 곱하기 8분의 5, 얘는 34만 4천 원 곱하기 8분의 3 해가서 안분하는 건 둘이 합쳐서 분자에 얘를 쓰면 되죠. 그래서 공 두 개 뺀 거예요. 그럼 얘는 21만 5천 원이고 얘는 12만 9천 원. 그러면 지금 얘를 그냥 34만 4천 원을 얘 신경 안 쓰고 얘 둘이의 비율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선 부분에서 발생한 이 20만 원, 20만 원도 얘는 그냥 봐도 똑같이 썼죠. 신경 안 쓰니까. 그러면 얘 10만 원, 얘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절단 부분에 발생한 총 제조 간접비를 물어보면 이 금액과 이 금액과 이 금액 더한 거. 조립 부분에 발생한 총 제조 간접비 말하면 자기한테 발생한 것과 동육 부분에 받은 거, 수선 부분에 받은 거. 얘를 합치면 얘한테 발생한 제조 간접비고 얘네들은 이제 다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우리 직접 배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배부하기 전에 총 제조 간접비하고 이걸 배부한 후에 총 제조 간접비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죠. 똑같은 전체 금액 가지고 분류만 나눈 거잖아요. 넷이서 나눠 가지다가 둘이서 나눠 가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별 원가 계산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배부 전이나 배부한 후나 총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몇 명이서 어떤 기준으로 나눠 가졌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직접 배우법이면 이제 단계 배우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라는 건데 어느 걸 먼저 배부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값이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떤 걸 먼저 배부하겠다라는 걸 정하게 될 거고 그걸 정하게 되면 꼭 그 방법을 써야 되지 다른 방법을 쓰면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배우법보다 더 오인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지문이 나오면 정확한 지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동력 부문을 먼저 배부한다라고 하면 자, 34만 4천 원을 5대 3대 2로 다 같이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면 17만 2천 원이 될 거고 그리고 10만 3,200원 그러면 6만 8,800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다음 얘를 먼저 34만 4천 원을 배부했고 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선 부분은 20만 원이 아니라 동력 부분이 너가 6만 8,800원을 썼으니까 이건 너가 쓴 거야라고 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수선 부분이 해결해야 될 제조 간접비는 26만
68,800원을 가지고 배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 거 20만 원만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지금 너가 68,800원 너가 쓴 거야 라고 얘한테 보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것만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얘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배부하는 얘가 너도 40회나 했네 라고 보내면 서로 계속 주고받겠죠. 그죠? 끝이 어딘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배부할 때 먼저 배부한 애들은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럼 직접 배부법처럼 얘 둘이로 또 나눠지게 되네요. 그러면 134,400원 134,400원이 배부되는 방식이죠. 그럼 지금 동력 부분을 먼저 하니까 이렇게 값이 나왔는데 만약에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를 하면 그럼 값이 다른 값이 나오게 되겠죠. 수선 부분을 가지고 8대 8대 4로 하게 되면 그냥 4대 4대 2죠. 비율대로 하면 그러면 8만원 8만원 4만원 이렇게 배부가 될 거예요. 그럼 동력 부분은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게 38만 4천 원이 되게 되겠죠. 얘하고 얘까지 해결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38만 4천 원을 가지고 이제 얘를 무시하고 얘 둘의 비율로 38만 4천 원을 8분의 5 38만 4천 원을 8분의 5로 계산을 할 거예요. 8분의 3. 자, 그럼 38만 4천 원을 24만 원. 그러면 얘는 14만 4천 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럼 지금 적혀 있는 값을 봐도 이 앞에 동력 부분을 먼저 했을 때하고 서로 우리 제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 총액이 틀리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배부했냐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두 번째 배부하는 애는 첫 번째 배부하는 애에 배부한 걸 합친 걸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 읽고 계산하시면 크게 문제는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상호배우법을 계산해 보면 상호배우법은 먼저 얘 둘이의 관계를 정리를 먼저 할 거예요. 얘 둘이가 발생해서 들어간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봐서 그래서 얘한테 배부해야 될 퍼센테이지만큼 배부할 걸 계산할 건데 그럼 얘는 50%, 얘는 30%, 얘는 20%고 얘는 40%, 얘는 40%, 얘는 20%라는 거 알겠죠? 지금 사용한 비율이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정리할게. 자, 얘를 x, 얘를 y라고 둬볼게요. 자, 그럼 동력 부분한테 발생한 걸 보려 그러면 동력 너가 발생한 거는 34만 4천 원이 자기한테서 나왔는데 그런데 수선 부분 거의 20%를 자기가 썼다는 거죠. 그러면 동력 부분 거를 보면 34만 4천 원에 더하기 수선 부분 y니까 0.2y가 동력 부분한테서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쓴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선 부분도 자기가 쓴 건 이거겠죠. 그러면 수선 부분 y는 자기가 나한테 20만 원이 있는데 나는 동력 부분 거에 20%를 썼어.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공식 만드는 건 별거 아니죠. 그냥 내가 쓴 거 내 거에다가 제 몇 퍼센트 썼어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얘 공식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얘를 풀어보면 자, x 가지고 풀게요. x는 34만 4천 원 더하기 0.2 20만 원 더하기 0.2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얘
x는 34만 4천 원 더하기 얘는 4만 원 더하기 얘는 0.04x가 되겠죠. 그죠? 다음부터 AB로 해야겠다. x 아니고 곱하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보면 넘기면 0.96x는 38만 4천 원이 되겠죠. 그러면 38만 4천 원을 0.96으로 나누면 40만 원이네요. 그럼 x가 40만 원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y는 여기에 대입하면 0.2니까 8만 원이죠. 그러면 y는 28만 원이다라고 계산을 했죠. 그럼 사실 세무 2급 때 제가 수업할 때 귀찮아서 이 계산 안 해준 거지. 쉬워요. 자, 동력은 40, 수선은 28만 원, 그죠? 그러면 얘 50%죠. 얘는 20만 원. 얘는 30%죠. 얘는 12만 원. 얘는 40%죠. 11만 2천 원. 얘도 11만 2천 원. 이렇게 분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얘 하면 64만 4천 원, 얘 더하면 64만 4천 원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상호배우법 별로 안 어렵죠? 그럼 마지막 단계가 이거예요. 구했잖아. 구하면 얘 50% 30% 적어놓은 이유가 이 비율, 이거의 이 비율만큼만 얘가 썼다는 거예요. 이 비율만큼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 값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리된 나머지 값만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얘 값들 들어간 것들 있죠. 얘네들은 2차 반응 쓰면서 교집합으로 잡혀버리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잡으시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한 거지만 정말 괜히 처음 이거 설명드릴 때 사람들이 회계 1급이나 세무 1급 때 얘를 싫어해요. 근데 굳이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다른 거 꼬일까봐 제가 말 안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앞쪽을 아니까 뒤에 이것만 더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호배우법 계산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별거 아니죠. 그죠? 다음에 보조무음 3개짜리 한번 만나봐. 보조무음 3개짜리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 별거 아닌 건 아니었구나. 그렇죠. 저한테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안 풀어요. 저때 2개면 일단 보편을 끄적끄적 걸어보는데 3개면 일단 난 내 수준을 알아요. 3, 4 반영식은 나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자, 다음 694페이지로 가서 이제 기출 문제 봅시다. 이제 말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숫자도 있는데 694페이지 자, 7번 볼게요. 자, 다음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원가 배분이란 공통원가 또는 간접원가를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거죠. 제조 간접 원가들을. 다음 두 번째 원가 배분의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등이 있다. 맞죠? 다음 3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랑 또 딴 데로 세는데 단기의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모든 제조 원가를 의미하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한글을 잘 봐. 그죠?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 제품 제조 원가라 그랬죠? 정말 얘네들 말장난을 치는 거 좋아하죠. 3번은 틀렸고 4번 조업 또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설비 능력을 이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량, 판매량, 노동시간, 기계 작업시간 등이 있다.
이게 저업도죠. 우리 기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자, 다음 611페이지로 갈게요. (611페이지의) 9번. 자, 다음 중 부문별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이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좋겠어. 그죠? 이 상호배분법인데, 그죠? 일부 이야기했으면 몰라도. 다음 2번에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의 장점은 각 제조부문의 특성에 따라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제품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저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인과관계 기준이 지금 동력 부분이 이만큼 생겼잖아. 그러면 얘가 사용량이라고 가지고 500kW, 300kW, 200kW 이렇게 했죠. 그게 인과관계 기준으로 킬로와트로 얘 쓴 걸 나누겠다고 정한 거예요. 이걸 종업원 수 가지고 적어버리면 이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비율을. 지금 우리 이거 비율대로 계속 쓰고 있었잖아. 그 비율 정하는 게 이제 어떤 기준을 하겠다. 지금 수선 부분인데 수선 횟수가 80회, 80회, 80회인데 수선한 걸 가지고 종업원 나이를 쓰면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게 인과관계 기준 가지고 하고 이 배부율을 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음 4번에 부문별 원가 계산은 부문별 원가 요소를 집계한 후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 제조부문의 제품에 배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게 순서죠. 그죠? 우리 제조간접비 이거 계산해서 보조부문을 제조부문에 넣고 이걸 제품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죠? 설마 제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건 아니겠죠. 그죠? 다음 4번에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더라도 이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제조간접비의 금액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죠. 우리 전체 총 제조간접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 선택하든 뭐든 이것 때문에 비용이 안 바뀐다는 건 매출 원가도 안 바뀌는 거고 이익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자, 답은 1번이 틀렸고, 자 624페이지. 자 624페이지 8번. 주식회사 관세에는 보조부문 XY와 제조부문 AB가 있다.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계 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제조부문 A에 배분된 금액은 얼마인가? 다음 배부 순서는 X, Y 순으로 한대요. 자, 그럼 지금 얘는 단계 배부법이고 X를 먼저 한다란 이야기죠. 그럼 X가 발생한 돈이 5만 원이죠. 5만 원. 지금 물어본 거는 A에 배부된 금액을 전부 다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자, 제가 말로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X는 1200, 600, 600이니까 50%, 25%, 25%. 그러면 5만 원 가지고 Y한테는 25,000원, X한테는 12,500원, 12,500원. 이해가셨나요? 그럼 12,500원, 12,500원이고 그럼 이제 Y는 얼마가 되죠? 6만 원 되죠? 35,000원인데 방금 25,000원 받았잖아. Y는 6만 원. 그럼 6만 원 가지고 AB한테 둘 다 1,000원이네요. 3만 원, 3만 원 나누면 되겠네. 그럼 이제 A 거 물어봤는데 12,500원하고 3만 원이니까 42,500원이 배부받은 거네. 그죠? 방금 6만 원 된다는 것만
안 잊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670페이지로 가서 자, 10번 주식회사 산성의 공장에는 두 개의 보조 부문과 두 개의 제조 부문이 있다. 각 부문의 용역 수수 관계와 제조 간접비가 아래와 같을 때 단계 배부법에 따라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한 후 얼음 패드에 집계되는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기발한데? 얼음폰 얼음 패드 제 스타일이에요. 자, 그럼 자 이번에도 단계 배부법이고 전력 부분부터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전력 부분이 20만 원이죠. 20만 원이 20%, 50%, 30%죠. 잠시만요. 얼음패드 그 전보다는 물어봤구나.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급수부한테는 4만 원. 그죠? 20%니까 20만 원에. 그리고 얼음폰한테는 절반 10만 원. 얼음패드한테는 6만 원.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급수부는 발생한 원가가 얼마가 되죠? 그렇죠. 14만 원이죠. 14만 원을 가지고 1대 4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5분의 1 14만 원에 5분의 1을 하면 2만 8천 원. 그죠? 그러면 14만 원에 2만 8천 원 빼면 나머지는 얼음패드는 11만 2천 원이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얼음패드는 지금 물어본 거는 얼음패드에 집계되는 제조원가니까 자기 거 포함해서 40만 원에 앞에 6만 원 받은 거와 11만 2천 원 다 합치면 57만 2천 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다음 695페이지. 자, 10번을 볼게요. 자, 주식회사 세무는 두 개의 서비스 부문과 두 개의 제조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회사 세무는 서비스 부문의 일반관리부 부분 원가를 정호원수로 먼저 배부하고 배송 부분 원가를 점유 면적으로 배부하는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서비스 부문의 원가를 배부한 후 절삭 부분의 총 간접 원가를 구하시오. 단 자가 소비 용역은 무시한다. 이런 말 안 해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럼 여기에는 서비스 부분은 일반 관리, 서비스 부분의 일반 관리는 종업원수. 그럼 일반 관리의 종업원수에 보면 10명이라고 적혀 있죠. 얘는 제외하고 빼고 볼 거고, 그리고 배송 부분은 점유 면적으로 배부하죠. 그러면 배송의 점유 면적 50평은 제외하고 이제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뭐부터 한다고 돼 있죠? 먼저 배부하고. 자, 그러면 자, 먼저 일반 관리에 6만 원 있는데 이걸 20명, 30명, 50명 딱 깔끔하게 줬죠. 그럼 20% 하면 12,000원 배송 쪽에. 그리고 절삭은 18,000원. 그죠? 맞죠? 3. 자, 그러면 나머지 50명은 50%니까 3만 원. 자, 그럼 이제 배송은 8만 원인데 12,000원 받았으니까 92,000원. 92,000원을 2대 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36,800원. 92,000원을 5분의 2. 그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연마 부분은 300평은 55,200원.
물어본 건 절삭 부분이니까 총 가전 원가면 7만원, 18,000원, 36,800원을 더해주면 되겠죠. 방법 이해가시죠? 단계배우법은 뭐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자, 731페이지로 가서 자, 주식회사 스피드 공장에는 두 개의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이 있다. 상호배분법에 의해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경우 절단 부문에 배부될 보조 부문 원가는 얼마인가? 이번엔 상호배분법이죠. 그럼 상호배분법이면 퍼센테이지 줬으니까 좋죠. 자, 식당을 X로 두고 전력을 Y로 둘게요. 아니요. 식당을 A로 두고 전력을 B로 둘게요. 아, 그러지 말까요? 자, 식당을 X로 두고 전력을 Y로 둘게요. 자, 그럼 식당은 일단 자기한테서 40만 원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Y에 10%를 썼다는 거죠. 그죠? 세로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전력 부분은 90만 원에 더하기 우리 식당 부분의 20% 0.2x를 썼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0.1이 쉬우니까 자, 얘를 가지고 하면 x는 40만 원 더하기 0.1 90만 원 더하기 0.2x 그러면 x는 40만 원 더하기 9만 원 더하기 0.02x 그러면 0.98x는 49만 원이다라고 나오죠. 아닌가요? 그러면 49만 원을 0.98로 나누면 딱 50. 그럼 x는 50만 원이고 그럼 얘는 10만 원이니까 y는 1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이제 지금 물어본 건 어디? 절단. 그럼 x의 30% 3, 5, 15 15만 원 그리고 y의 60% 그러면 60만 원. 그래서 답은 75만 원. 바로 원리 이해가시나요? 알고 보면 얘가 더 쉽죠. 단계배분이 더 귀찮아요. 막 다 해야 되는데 얘는 얘 둘이만 한 번만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시험에는 당연히 저도 가끔씩 생각하는데 얘네들 숫자 참 잘 만들었다. 딱 떨어지잖아요. 하나만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쉬워지고 이것 가지고 원하는 것만 그냥 퍼센티지 곱하면 되니까 이해하면 얘가 훨씬 더 쉬워요. 자, 이게 우리 단계배분법이었어요. 단계배분법이래. 부분별 원가 계산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10페이지로 갑시다. 110페이지에 제품별 원가 계산. 그럼 제품별 원가 계산은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어떤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왜냐면 한 개 한 개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 A4용지라든지 인스턴트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개당 얼마인지 일일이 작업 원가표를 쓰고 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덩치가 큰 아파트라든지 뭐 조선교하는 큰 배라든지 비행기나 이런 거는 상대적 가치가 있겠죠. 그런 거는 개별 원가 계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110페이지에 종합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비교는 뭐 항상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계산 문제를 딴 데 내면 시험 문제 보시면 계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두 개지. 세 개씩 네 개씩 없어요. 근데 다른 데서 계산 문제를 내면 여기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문제 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글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둘이 비교하는 걸 참 많이 본 거예요. 다른 데서 계산 문제를 이미 내버렸으니까 막상 지금 원가 회계하면서 제가 말을 많이 떠드는 이유 중에 한 개도 글로 나오는 게 더 많지 계산하는 건 비율이 5개 중에 2개니까 60%가 그리고 40%가 문제예요. 숫자예요. 자, 그럼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 생산 형태를 보면 동종 제품 대량 생산 아니면 그냥 그 소품종 이 말이 생각났어요. 동종 제품이나 아니면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을 택할 거고 자 그럼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키워드로 공정별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생각을 해두세요. 우리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자동차가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써요. 우리 자동차들 보면 그 TV 뉴스에 나왔을 때 그 자동차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뼈대를 기계가 잡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 끝나고 버튼 누르면 다음 공정 넘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한 공정에서 몇 명의 사람이 2교대는 3교대는 일하고 부품이 얼마 들어가고 그걸 다 그냥 합산을 해서 몇 대 차가 지나갔는지를 나누기 n분의 1 해가지고 그 공정에 들어간 그 n분의 1 된 그 한 개당 단위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자동차는. 그래서 얘는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다. 이런 표현으로 공정별은 종합원가 계산이 키워드예요. 그럼 우리 자동차가 개별 원가 계산이 되는 거는 저는 아직 한 번도 타보지 못했고 아직 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주문 제작하는 자동차 굳이 주문 제작하는 차를 살 바에야 주문 제작하는 배를 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문 제작이라는 건 개별 원가 계산의 키워드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 작업 원가표가 따라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계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들이 개별 원가다. 개별이라는 건 한 개씩 한 개씩 원가 계산을 따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얘 둘인데 그럼 종합 원가 계산은 이 보도 아까 한 개씩 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돈이 들어간 건 알겠죠? 나한테서 돈 나갔거나 갚아야 되는 돈은 사온 거잖아요. 월급 주든 뭐든 다 나간 거. 그럼 그 돈으로 나누기 n분의 1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럼 한 개당 가격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n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핵심 과제인데 저하고는 이제 그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서 그걸로 단위당 원가를 구해서 기말 제공품을 구해 가지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걸 저하고 같이 해볼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문제를 거기까지 나갈 건데 세무이급은 거의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거의 대다수가 다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고 근데 얘는 기말 제공품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나 그래서 그쪽까지도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간단하잖아. 하지만 단점은 사실 정확하게 한 개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죠. 저도 보도마카를 쓰면서 얘하고 이 앞에 하고 잉크 양이 다른 것 같아. 물론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기분이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따질 정도는 아니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겠지만 근데 그런 한 개의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하지만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빠르게 산출할 수 있고 꼭 한 개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 이거 500원 하면 필요하면 사 쓰겠어요. 그 정도면 근데 이 원가가 300원이든 아니면 200원이든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은 이게 500원이면 한 개당 100원대가 나와야지 팔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차비, 기름값, 인건비 다 뺄라 그러면 한 개당 여러분들 그 음식 먹는 것들 있죠? 공장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뭐 5,000원에 사 먹는 음식 있잖아. 레토르 같은 거. 그거 1,000원대로 안 자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판다고 마트에 넣을 때 3,000원대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1,000원 이하로 찍어내야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훌륭하게 생각해야 돼요. 5,000원짜리 먹는데 내가 5,000원 내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0원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이런 생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럼 얼마나 훌륭한 기술이야 걔네들이, 그죠? 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저처럼 잘 안 먹어요. 그죠? 그 1,000원짜리니까 이런 고기지, 이런 느낌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잘못하면. 자, 그럼 이건 종합원가 계산인데, 개별 원가 계산은 정확한 금액의 측정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겠죠. 원가 통제도.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한 대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어?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또 그걸 만들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변수도 있을 수 있고 경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일일이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가치가 있는 거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 비싼 거, 덩치가 그 고가인 거는 그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요트를 사고 싶었던 꿈이 20대에 있었어요. 한남동에 갔다가 그 꿈을 바로 접었어요. 제가 한남동 이제 저기 터널로 올라가는 길 있죠. 한남대교 넘어서 가다 보면 우측에 요트하고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이나 오토바이나 파는 데가 있어요. 제가 요트 면허 딸까 하더니 보트 면허는 있는데 요트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요트 면허를 딸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얼마씩 하는지 보러 가자 딱 갔더니 내 발 앞에 있는 게 한 38억 하더라고. 그걸 보고 아, 자칫 잘못하면 땄다가 요트 운전기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면허 따지 말자. 그래서 안 땄는데 그런 요트 보니까 거기 보면 주문에 대한 양식이 있어요. 주문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안에 있는 소재부터 뭐 전부 다 하더라고. 그럼 주문 제작이죠 거의 대다수가. 근데 30여 명이면 그렇게 줘야지. 먹고 자고 해도 문제 없게,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요트가 엄청 큰 게 아니에요. 우리 교실 말한 건가? 거기 38억 이고 엄청 큰 거는 더 비싸더라고. 그래서 꿈을 접었어요. 결정타가 정박시키는데 정박료가 한 달에 100몇십만 200몇십만 하더라고요. 아, 내가 배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건. 그래서 비행기로 바꾼 게 아직 경비행기는 김포공항에 세우는데 한 달에 30만 원도 안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경비행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지금. 경비행기도 그렇게 몇십억 안 해요. 그냥 그거는 몇 천만 원이면 사요. 물론 배는 깔아앉아도 안 죽지만 비행기는 떨어지면 죽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지만 어차피 인생은. 전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뭐 백신 안 무섭냐고. 그랬더니 뭐 그거 맞아 죽거나 시간 지나 죽거나 똑같은데 왜?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기간의 시간 차지. 자, 나중에 있었고, 자, 그럼 우리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인데, 개별원가 계산은 자, 우리 비행기 만드는 곳에 보면 당연히 비행기는 주문 제작이에요. 방금 그 보트도 주문 제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과연 그 배만 만들고 그 비행기만 만들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TV에서 봤는데 보잉사 비행기 만드는 거 보니까 경비행기부터 큰 비행기까지 다 같이 엄청 많이 만드는데 그게 엄청 넓어요. 우리나라의 여의도부터 만한 것 같아. 거기에 전부 다의 비행기는 창고하고 막 있는데 그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 많겠죠. 거기 들어가는 차판하고 그 강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문 제작했을 때에 공통으로 들어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일 안 좋은 제조업 회사가 제조 간접비를 분류를 나눠서 그것마다 배부 기준을 따로잡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기보다는 뭔가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는데 직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부서에서 이것만 바라보면 하나도 힘든 게 없는데 전부 다 바라보는 순간 이제 머리가 조금 아파져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아마 여러 개의 기준을 잡을 건데 우리 시험에선 하나만 잡고 배부 기준으로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제조 간접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시간으로만 나누고 직접 재료비랑 비례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제 분을 나눠 가지고 주로 배부를 하는데 그거는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나중에 얘네들 여러 개 나눠서 여러분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을 먼저 볼 건데 자,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가 뭐죠? 제조 간접비. 그래서 우리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개별 원가 계산, 바로 앞 페이지, 멀리 가지 말고 109페이지 개별 원가 계산 잘 나와 있죠. 자, 그럼
자, 얘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그 책 저자마다의 성향인 거예요. 우리 제조간접비라는 글자를 어디서 보죠? 제조간접비를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란 말을 처음 보죠.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에다가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내용을 다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쪽에 가보면 106페이지에 가보면 제조간접비가 그쪽에서 배부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성의가 원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정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한바닥도 안 되게. 제조간접비가 앞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제조간접비를 제가 배부하는데 항상 제조간접비는 제일 머리가 아픈 게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잡는 거예요. 한 면만 보면 저기 혈증인 것 같아. 그러다 딴 애를 바라보면 저건 아닌데 또 그 기준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조간접비 들어간 비중이 큰 걸로 조금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이라는 건 이거예요. 쟤하고 비례적으로 제 돈이 들어가더라, 제조간접비가 들어가더라라고 생각할 기준. 예를 들어서 직접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똑같이 비례적으로 우리 제조간접비 들어가더라. 예를 들면 그 호두과자, 땅콩과자 만드는데 얘 돈 들어가는 비율 맞춰가지고 밀가루 파도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밀가루 반죽 기준 했을 때는 걔가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그럼 방금 제가 말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걸 가액법, 돈으로 쓴다고. 그런데 또 인부들이 일을 하니까 그 일하는 거에 대한 비례적으로 거기에 뭔가 돈이나 이런 전기라든지 뭔가가 많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걸 시간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비례적으로 움직이냐라는 배부 기준을 돈으로 쓰면 가액법, 시간으로 쓰면 시간법. 정말 쓸데없는 걸 많이 적어 놓은 거예요. 별 필요 없어. 내용 읽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그쪽은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얘는 지금 출제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문제, 체육기출 문제 이거하고 부분별원가 계산이랑 개별원가 계산이 잘 나와요. 그렇네. 종합원가 계산 잘 나오구나. 세 개가 그거네. 지금까지 계속 그게 나와요. 그래서 자,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가 한 개씩 한 개씩 하는데 원가가 빨리 산정이 안 되고 기말에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한 값이. 그러면 우리는 미리 임시적으로 계산을 해서 쓰다가 실제 값이 산정이 되면 그때 그 가격 차이를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먼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상 혹은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먼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실제 값이 나오게 되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별 원가 계산은 얘가 원칙인 건데 얘 값이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만약에 실제 값이 바로 나오면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둘 다 배부율을 구할 건데, 자, 이 배부율이라는 건 우리가 배부 기준 단위당 원가를 배부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부율을 구하려고 하면, 단위당 원가를 구하려면 전체 금액에 얘를 나눠버리면 1단위당이 될 거잖아요. 시간이면 전체 시간을, 금액이면 전체 금액을, 그죠? 그냥 나눠버리면 1단위당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배부율 구하는 거는 예정 총 제조 간접비 혹은 얘를 총 예산이라고도 해요. 나누기 예정 총 조업도, 이걸로 나눠버릴 거고, 실제 배부율은 실제 발생한 계산된 총 제조 간접비를 나누기 실제 총 조업도로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배부율을 구하는 건 단위 1당이니까 이걸 구하는 거는 사실 저라도 전체 공정을 만들고 있는 걸 전부 다 알고 기준 주면 그 기준으로 제가 알아서 n분의 1 할 거예요. 나누기 n분의 1이야? 저는 안분할 때 다 더해버리고 너는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안 주고 한 공정에 대한 정보 작업지도 샵 101번, 102번, 103번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제조 간접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못 찍겠죠. 전체를 알면 그 비율대로 안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 기준의 배부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부 기준 얘 쓴 거에다가 곱해주면 금액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얘는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데 이 예정 배부액은 우리가 방금 구한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해주는 거예요. 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얘죠. 예정 조업도가 아니고 실제 발생한 조업도. 쟤는 정말 몇 시간 썼더라 아니면 돈 얼마가 들어갔더라 그 금액을 곱해주면 예정 배부액이 나올 거고, 실제는 당연히 실제 배부액이 구할 거고 얘는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곱해주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차이를 봤을 때 얘를 먼저 계산을 해서 우리는 먼저 장부도 정리하고 전부 다 정리를 해요. 그랬다가 기말에 얘가 되죠. 그러면 얘하고의 둘이의 차이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이의 차이를 조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의 차이를 조정할 때, 자, 얘 값을 가지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실제하고 예정하고 봤을 때 예상을 많이 하게 되면 이때는 과대 배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실제 값이 나왔을 때 너 예상 많이 했어 라고 해서 과대 배부라고 하는 거고, 실제 값 나온 것보다 우리가 작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이걸 과소 배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대 배부를 했었으면 실제 작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칭찬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고, 사장님한테 저거 1000만원 나올 거예요 제조간접비가 라고 했는데 1200 나와요. 그럼 난리 나겠죠. 이 물건 다 팔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원가 얘기할 때 사장님하고도 레몬마켓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원가 더 줄일 수 없어. 그런데 나는 봤을 때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조간접비를 높이 잡아놔요. 나중에 일이 더 크잖아. 싸게 생각하고 팔았다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은 계속 낮추고 싶어 하는데 난 마음속으로 절대 안 낮춰요. 서로가 얘가 미니멈인 것처럼. 그럼 거짓말도 하죠. 이거 살려면 대량으로 사야 되는데요. 그래서 몇천 톤요. 막 이러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해서 높이 잡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왜냐면 그건 한 요소잖아. 근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했다가 계산했는데 실제 들어간 돈이 작게 나오면 원가 절감했다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거든. 그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오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면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원가 산정하고 계산하고 할 때, 왜냐면 가격 모르는데 팔아야 되는 게 많죠. 완벽하게 나오기 전에. 물가도 계속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치를 할 때 이 담당자는 제가 레몬마켓이라는 게 최대한 높이 띄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아는 경영자는 또 그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이제 손을 대는데, 모르는 경영자는 또 걔 말만 들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는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얘네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쉬었다 할게요.